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 마지막 네 번째 문법 내용입니다. 자, 유의할 동사 이랬죠. 앞 시간에 쌤이 잠깐 눈을 띄웠지만 다시 한번 이중 목적 동사, 즉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와 뭔가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용법이 다른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쌤이 뭐 정보 제공 동사다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지금 뭐 explain이나 suggest나 propose나 여기 나오는 이런 동사들은 수요 동사와의 그 문장 형식상의 어떤 차이점, 즉 구별 문제로 자주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근데 이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수요 동사와 구분해 가지고 외우는 것이 보통의 학습법입니다. 학습법인데 사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어떤 그 인식 로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튼 먼저 이중 목적 동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guarantee 했죠? guarantee의 반대 의미가 deni라 그랬어. deny. 즉 guarantee는 무엇을 갖다가 주다, 그죠? 뭐 자격 따위를 부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deny는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박탈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는 것을 부인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뭐 guarantee 하면은 주다인데 그걸 부정의 표현으로 썼을 때는 그걸 갖다가 뭐 보장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게 뭐 이것도 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서로 대립되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은 보다 더 왜 이제 deny가 수요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것이 수요 동사라 그랬죠. 수요 동사. 수요 동사는 A와 B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라 그랬죠. 주고받는 행위면서 이것은 곧 소유나 어떤 보유의 이전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준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대상이 B로 가서 B의 보유 내지는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뺏어오는 것, 이것은 전치사 of를 쓴다 그랬죠. 위에는 to를 쓰고 여기는 of를 쓰고 혼자만의 행위일 때는 for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뭘 가져오는 것도 결국 받아낸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답을 주면은 A라는 존재가 그 답을 갖다가 보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B의 입장에서는 또 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 보유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 결과 그 대상의 어떤 이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for는 혼자만의 행위지만 그 혼자만의 행위가 궁극적인 어떤 수의 대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소유, 보유 이에 따른 이전의 의미, 이전의 완성의 의미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역시 수요 동사의 개념적 정의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 동사의 정의에 충실하면 나머지 좀 혼란스럽게 생각되는 각 동사의 용법을 갖다가 수요 동사의 용법과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어쨌든 deny가 뭐 부인하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골키퍼는 자기의 세 번째 골을 갖다가 부인했다 이런 의미로 쌤도 처음 봤을 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생각 잠시 했습니다. 잠시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골키퍼가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부인하다면은 동사고 타동사고 목적인데 목적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himself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him은 골키퍼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골키퍼가 아니고 뭔가 다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his입니다. 그게 third goal. 즉 그에게 그의 세 번째 골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글이 담겨 있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해트릭이라 있죠, 그죠? 해트릭은 우리가 뭐 한 골 넣었다 해도 환호를 하는데, 우리 뭐 EPL 리그에 나가 있는 선수들, 뭐 특히 요즘은 그 분데스리가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뭐 두 번째 골을 또 멀티골이다 이라는데, 세 번째 골은 해트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공격수의 어떤 역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한 클래스 업 시키는 어떤 그런 표준 하나의 기준으로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denied 했다라는 것은 이 힘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 허용하지 않았다 이래 되기 때문에 곧바로 목적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갖다가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give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동사다 이래 되죠. 그래서 동사, 사람, 그리고 내용,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데, 이 관계를 수요 동사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어고 여기가 대상인데, 여기는 of의 실질적인 have 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왜? 소유, 보유. isn이라는 결과를 갖다 발생하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여기에서는 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온 costs, 그리고 밑에 나오는 saves, 그죠? cost, save. cost는 비용을 갖다가 뭐 들게 만들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의미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목적을 이렇게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1,000라는 여행 비용을 갖다가 쓰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놓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의미적으로는 가져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you하고 your money가 곧 뭐다? $1,000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이 동사의 의미가 지배하는 직접적인 어떤 사물, 내용이 곧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뭐 I gave him a book 하고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ave도 뭐뭇을 이제는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만한 시간을 갖다가 이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와는 좀 반대죠. 코스트는 뺏어오는 이런 의미지만, save는 들어서 그만큼을 실질적으로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save도 이런 이중목적 동사로서 사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가 이어서 나온다. 이건 보면 your time이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 다 외우고 있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MB도 결국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을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러워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또 you가 such experience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주어, 그리고 have 동사 목적의 의미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MB 동사도 나는 너의 그와 같은 경험이 부러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밑에 나오는 forgive하고 MB하고 좀 뭐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러움을 산다, 부러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너에게 부러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 밑에 나오는 forgive도 너에게 용서를 준다, 똑같은 준다라는 의미 같은데 여기는 for 전치사가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 for가 여기 나온 excuse하고 같은 의미죠, 그죠? 용서하다 할 때 이럴 때는 다 for를 씁니다. for를 쓰는데 MB도 부러워한다, 누구에게 부러움을 받는다, 부러움을 산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적 의미로 생각하면 forgive나 excuse하고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부러운 마음을 갖다가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쌤이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아마 다른 비교해야 될 동사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자 2에서 좀 상세하게 뭐 다루려는 그런 생각을 영자 2에서는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for가 정사 for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왜 for를 안 썼지? 이렇게 for.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forget, forgiver, 요 문장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I still want to forgive them. 나는 여전히 그들을 갖다 용서하지 못하겠어. 근데 용서하는 내용은 이제 for로 이야기를 하죠. The way they behaved the other day 이랬습니다. 여기도 we cannot excuse him for these crimes. 우리는 그 녀석인 이 죄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먼저 상, 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칭찬, 비난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오고 for가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이렇게 온다 그랬죠? praise, 칭찬하다, praise, 비난하다, blame, 그죠? scold, punish 이런 것들 다 for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볼 때 punish도 뭔가 벌을 가하다, 벌을 주다 하니까 수요동사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MB하고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for는 상응이라 그랬죠? 상응인데 선생님이 전성 내주기 위해서 for는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다라고 그 서브타이틀을 달아놨죠, 그죠? 근데 또 선생님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작용 반작용 그리고 뭐 미래와 과거의 만남이다 뭐 사랑과 미움이다 이런 것들 이제 쌤의 어떤 그 직관 그리고 어떤 감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브타이틀 달아놨는데 그런 개념들이 정통 영문법에서는 뭐 생소하다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쌤 뭐 사파 즉 접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쌤을 뭐 공인이라고 칭하는 거는 좀 우습지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하면은 이용되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 입장에 있다면은 그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 그게 긍정적인 의견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의견이든지 그것을 다 수용해야 하는 그런 내재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뭐 누가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떤 학문의 영역에 있어든지 다들 관점이 다르고 또 그 학문적인 자긍심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깊이 천착하는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쌤이 뭐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되는 것이 쌤 생각에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개념에 쌤이 좀 만들어낸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필요하는 분들도 쌤이 뭐 간혹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아무튼 학문적으로는 서로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저런 개념이라든지 저런 접근법을 뭐 얻었을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활용했을까 하는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좀 일말의 어떤 배려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쌤이 갑자기 또 뭐 이상한 또 이야기로 흘렀는데요. 아무튼 for는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 그랬죠.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서로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등가로 교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상벌, 칭찬,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지금 상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뒤에 뭔가 있었던 나쁜 행위든 좋은 행위든 이 행위가 먼저죠, 그죠? 먼저고, 그리고 여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후의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의 행위와 상응하는 똑같이 아닌 동질적인 등가의 어떤 보상이나 징벌이 가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라는 이 관계가 뚜렷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I still want to forgive. 지금 이후에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게는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등가로 이렇게 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용서하는 행위, 뭐 징벌을 한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할 때는 두 개가 탁 등가로 탁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면 여기도 좋은 거, 여기가 나쁜 악행이면 여기도 나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용서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거를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물론 뭐 용서를 한다 해가지고 이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용서하는 입장에서 이 행위의 어떤 그 악한 성질, 그 악한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겁니까? 거의 그런 사건이 없었던 뭔가 중립적이라거나 어떤 그런 사건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등가적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죄송합니다라고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excuse me. 그래서 여기서 미안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럼 미안한 이유가 뭐야?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excuse me for asking some questions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전에 뭐 질문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 사전적 행위에 대해서 뭔가 살짝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forgive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 for들은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뭔가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nvy를 한번 보겠습니다. envy는 I envy you, 난 당신이 부러운데 그 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때는 아니죠. 바로 실제로 너가 그런 경험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너 스스로 지금 체득하거나 혹은 체화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죠? 이때는 이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for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뭔가 등가로서 주고받는 그런 의미도 전혀 없죠. 상벌, 칭찬, 비난 이런 행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I envy you for such experience 이렇게 안 쓰는 겁니다. 이 for를 갖다 써놓고 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 가지고 야, 그와 같은 네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너가 부러워. 작구적으로는 딱 들어맞죠. 하지만 영어적 인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전치사가 결국은 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사 문법의 용례를 갖다 결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전치사를 갖다가 그냥 작구적 의미로 뭐 이럴 때 이런 의미고 저럴 때 저런 의미고 이거 단순히 그만 하는 게 전치사 학습이 아닙니다. 전치사가 영문법에서의 어떤 최종 어떤 궁극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개입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문법적인 어떤 내용이나 용법, 용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영어 전반적인 어떤 그 포텐셜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영어 학습, 전치사 학습의 최종적인 어떤 그 목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쌤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됐죠? 수요동사의 성질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하면서 소유 보유의 어떤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주로 표현하는 반면 상벌, 칭찬, 비난 등등의 종류의 동사 또 그러한 동사군에 포함될 수 있는
excuse나 forgive나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for로서 쓴다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ave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비교 참고 예문을 갖다가 둔 건 앞 시간 우리 독해할 때 한번 했었죠? saved him from drowning.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은 saved his life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바로 그 다음에 목적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this tool, 이 도구가 너에게 있으면 a lot of 많은 어떤 시간을 갖다가 절약해 줄 거다 하니까 절약하는 해주는 결과보다 여분의 시간을 너가 가진다라는 보유의 의미로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열심히 이거는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문법적으로 동사의 종류의 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은 외우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치사 for의 의미를 제대로 따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 만남이고 그 만남은 상응, 즉 동질적이나 등가로서 서로 교환된다. 그런데 be 같은 동사는 save 같은 동사를 보면은 뭐다? 그런 등가의 어떤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건이 등가로 교환되는 그런 성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이제 수요 동사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는 문법 사항입니다. 사실 explain, suggest, propose, 좀 어렵게 나온 confess, introduce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찾으시오 이래가지고 수요 동사 사이에 싹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설명해주다, 뭘 제안하다 하니까 뭘 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propose도 마찬가지고 confess 이거는 뭐 고백하다 이러니까 고백하다라는 것도 뭔가 사실 틀어가 주는 이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confess는 좀 그렇고요. introduce도 쌤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확실하게 인지시킬 거지만은요. introduce도 누구누구를 소개해주다 소개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 전부 다 수요동사와 비슷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 개념 혹은 원리적 인식을 갖다가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쌤도 과거에 가령 한번 예를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 토플 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외국으로 쌤 대학 시절에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 정도가 이제 토플 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쌤도 뭐 영어는 좀 했으니까 영어 공부도 좀 해야지 하고 대학 다닐 때 토플 책을 뭐 그때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제일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사가지고 문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이제 틀릴 때마다 별표를 앞에 하나 딱 치는 겁니다. 별표를 하나 딱 치는데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군요. 한 5회독을 합니다. 5회독을 하는데 이 5성 장군짜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풀 때 틀려가지고 체크하고, 두 번 풀 때 틀려가 또 체크하고, 세 번 풀 때 틀려가 또 체크하고, 물론 틀릴 때 열심히 외웠겠죠. 그죠? 열심히 외우는데 또 틀리고 끝까지 틀리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바로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 문제를 나온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쌤도 열심히 외운다고 외우는데 꼭 빠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해서 외우는데도 굉장히 괴롭힘을 주는 그런 유형의 지금 이런 동사들입니다. 사실 동사의 종류 쪽에 문법 문제를 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은 준동사 영역 파트, 태 이런 것들은 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의미상의 주어 시점 태 가지고 따다닥 맞춰보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언어적 인식 원리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 동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1, 목적어 2인데
이것은 주로 사람 플러스 사물, 사람 플러스 사물 이런 순으로 지금 거의 다 이어졌죠.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목적어인데 문맥적 의미에 따라서 여기에 뭐 have 등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of 이런 의미들이 사실은 숨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의미가 통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수요 동사일 때는 왜 사람을 먼저 낼까? 물론 주어 동사라는 이 일반적인 영어 어순의 인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영어 발달사하고 올라가가지고 막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쌤은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은 못 됩니다. 단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현대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쌤이 어떤 그 직관, 논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그게 삐끄러지거나 흐트러지면 쌤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잡았던 그 어떤 논리, 로직에서 그대로 가지를 치어가면서 전혀 모순점 없이 흘러가면은 쌤은 그것을 쌤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 볼 때 주어 동사의 어떤 그런 어순으로 일단은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제공 동사하고의 관련해서는 긴밀과 강조라고 쌤이 그렇게 강조를 하죠. 이 긴밀성이라는 것은 영어의 어순을 갖다가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강조는 강조 때문에 뭔가 도치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언어적 인식 원리 로직에 맞춰서 어순이 형성되는 것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 가지고 뭐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문의 어순을 갖다 결정하는데요. 이 긴밀 관계가 적용되는 겁니다. 수요동사란 이야기는 소유, 보유죠. 그리고 이 언어라는 이 언어 주체들은 것을 올라가 봐도 결국 소유와 보유를 갖다가 거의 실존, 존재, 즉 비동사와 have 동사를 거의 이꼴로 놓는, 그래서 조동사로 다 쓰이는 겁니다. 놓을 정도로 보유, 소유 중심의 어떤 전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뭘 줬다, gave라고 딱 이래 넣으면은 무엇을 줬을까 보다 자기가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누굴 줬지? 아니, 나 말고 누굴 준 거야? 뭐 이런 인식이 더 팽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주어 동사 여순으로 가니까 바로 수여받는 대상을 갖다가 먼저 동사 뒤에 직접 갖다 붙이는 이러한 어순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 쌤이 직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 동사라고 명칭한 explain입니다. explain이 설명해 주다라는 해석으로도 되지만 과연 그 자기가 막 한 설명을 돌돌돌 묶어가지고 야 이거 네 거야 혹은 너희들 거야 하고 주는 겁니까? 그냥 설명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suggest, 제안하다라는 것도 자기가 제안하는 내용을 갖다가 뭐 사물을 주듯이 야 이거 너 가져, 이거 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봐 이라고 주는 행위입니까? 그냥 어떤 사실을 갖다가 제안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까지 하고 introduce에서 요걸 딱 정점을 딱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explain이나 suggest, explain 갖고 이해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라고 할 때 보다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즉 설명하는 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명하는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내가 설명할게 이러면은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뭘 설명하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곧바로 explain 하면은 그 설명하는 내용, 대상이 곧바로 따라오는 게 언어적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xplain 같은 동사는 사람을 갖다가 곧바로 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먼저 끌고 나오는 겁니다. 즉, 가장 먼저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붙여갖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정보란 이야기, 정보. 그래서 쌤이 정보 제공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지금 그 규칙이라는 어떤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 그 설명해주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to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the teacher explained the children the rules, 이런 사형식 구조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긴밀관계, 그리고 설명하다 혹은 제안하다 할 때는 설명하는 내용, 내가 좀 뭘 제안할게. 뭘 제안하지?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곧바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부사구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Let me describe how it happened. 근데 지금 여기에 to가 먼저 왔죠. 본래는 이게 이 뒤로 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와야 맞습니다. 똑같이 이런 구조로. 근데 왜 앞으로 뺐을까요? 뒤에 나오는 게 how 이하의 절로서 문장 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describe to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to를 딱 빼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Let me describe you how it happened 이렇게 하면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은 저게 수요 동사로 쓰이는 동사인지 아닌지, 그 많은 동사 중에 어느 것이 수요 동사로 쓰이고 어느 것은 안 쓰인다라는 걸 일일이 그림 외우듯이 다 외웁니까? 쌤도 별표 5승 장군을 했던 내용입니다. 대학 시절에.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는 별 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uggest도 마찬가지입니다. suggest, 제안하는 내용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본래는 suggest that they go out for a meal 하고 to Jane 이래 가야 됩니다. 근데 절로서 길기 때문에 먼저 Jane을 갖다가 to Jane이라는 부사구를 앞에다가 두는 겁니다. 역시 시험 문제 나오면 to 이거 딱 빼고 he suggested Jane that 이렇게 맞나 틀린다 물어보겠죠. 자, propos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 cannot recollect the first time. 언제 처음 했는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My wife spotted. 이거는 좀 underline 이런 느낌입니다. underline. 살짝 밑에 살짝 깔고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뭐 우리가 굳이 뭐 한글로 해석한다면 뭐 넌지시 이런 뉘앙스입니다. 직접 프로포즈는 건 아닌데 뭐 말하는 투나 행동으로 봤을 때 아내가 나한테 딱 처음 청혼을 해왔을 때가 언젠지 나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proposed. propose 한다라는 이야기는 propose 하면은 그 propose 하는 행위나 내용을 갖다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propose 자체가 뭡니까? 뒤에 that 이하의 구체적인 propose 행위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그 다음엔 to me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propose 하는 게 propose 하는 행위를 갖다가 당신 가지십시오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냥 propose라는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고백하다. 야, 너 고백해봐. 야, 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 녀석 뭘 고백하려고 하지? 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confess 다음에 confess한 내용이 먼저 탁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her desire to live with him입니다. 근데 또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to 해가지고 her parents 이렇게 부사구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녀는 그와 함께 떠나고 싶다는 그녀의 어떤 그 소망을, 갈망을 그녀의 부모에게 털어놓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troduce입니다. 수요동사, 수여한다. 자, introduce를 갖다가 이제 수요동사로 한번 가정하고 해석을 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girlfriend to you. 자, 나의 여자친구를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자, 소개할 테니까 이게 수요동사면 자, 소개를 할 테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즉, 소개하는, 지금 introduce가 소개해 주다 이런 우리말로 해석이 뭐 수요동사 비슷하게 해석이 되지만 전혀 주는 행위가 아니죠. 소개하는 대상을 소개하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는 거 아니죠. 나의 여자친구를 당신에게
소개하면서 드립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즉, introduce도 일종의 정보죠. 왜? My girlfriend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사실, 정보를 갖다가 먼저 소개하는 거죠. 또 우리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굴 소개하지? 바로 대상이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 girlfriend to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 to you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my girlfriend 하고 뭐 whose father is 뭐 장관이고 쭉 뭐 막 이렇게 그죠? 쭉 길게 갈 때는 뒤로 빼는 겁니다. introduce 가지고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 수요 동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동사들이구나. 즉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동사들이구나. 그럼 정보 제공 동사와 동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곧 제공하는 정보가 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동사다 하면은 내용이 먼저 따라 나오고 따라서 그 정보를 받는 대상은 뒤에 부사구로 처리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강의의 핵심은 조금 전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앞에서 다 한 번씩 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가 개입하는 그런 동사들, 뭐 deprive A of B, supply A with B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사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일정한 포텐셜이 딱 갖춰진 입장에서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죠, 그죠?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3초 안에 윙크 딱 하는 문제라 그랬죠. 자, make 등 보겠습니다. make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다 사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the kids made for the deserted houses. 이건 앞에서 한번 싹 빠졌다가 선생님이 살짝 또 보충을 했죠, 그죠? 그래서 made는 일반적인 어떤 행위, 동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for는 뭔가 방향, 지향하는 목표라 그랬죠. 그래서 도착한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려진 집, 폐가로 향했다, 아이들은. 쌤도 어릴 때 보면은, 쌤 어린 시절에는 뭐 산 중턱에나 올라가면은, 뭐 쉽게 말해서 그 판잣집, 그냥, 베니에 합판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걸로 막 열기설기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하던 그런 가족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있으면 또 어떤 날 올라가 보면은 가족들이 다 이사가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좋게 돼서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빈집이 딱 있으면 이제 그 빈집은 쌤을 비롯한 우리 또래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든 모였다 하면 그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사령부를 딱 마련해 놓고 뭐 군대 놀이도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옆 동네 애들하고 막 칼싸움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he will make a fine doctor. 이건 become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의 소양이나 자질, 능력, 노력 등으로 봐서 그 스스로가 뭔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갈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고요. 다음에 she makes all her own clothes.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삼형식이고 그녀는 직접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 이런 의미겠죠. 다음에 I'll make us some chocolate. 그죠? 요거는 사형식. 이때는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고 고치면 삼형식으로 고치면 I'll make some chocolate to us.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이죠. I trying to make me feel bad. 그죠? 사역동사, 원형 부정사, 요거는 보호로서, 형용사, 요까지 딱 돼 있죠. 너 지금 나를 갖다가 정말 열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run이 안 나왔죠? run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이렇게 다 쓰입니다. This engine runs well 했죠. 뭔가 run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또 달린다 하면 뒤로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동차 앞으로 달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회사나 이런 것도 run 하면 뭔가 발전을 향해서 앞으로 쭉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동차 형식으로 이 엔진은 잘 가동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뭐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태죠. 중간태. 이 엔진의 성능이 그만큼 좋다 이런 말이고요. The cost of true love. 이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의 어떤 과정은
never runs. 예, 쭉 흘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쭉 지속된다 이런 말이죠. smooth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썼죠. smoothly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정한 사랑이 쭉 지속되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상태.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로 표현해야 된다. 도로. 자, 뭐 진정한 사랑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의역을 하면 순탄치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결코 스무스하게 아무런 일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쌤 2를 사랑과 미움이라 했지만 사랑 속에는 본질적으로 미움이 동질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랑과 미움 또 뭐 질투 그죠? 분노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형식 I cannot afford to run a car. 우리 앞에 run a bank 그죠? run shops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run이 타동사로 쓰이면 어떤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로 쓰일 때는 뭐 문맥적으로 보면 차를 굴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를 탈 형편이 못 돼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실감 있게 하면 야, 나 차를 굴릴 형편이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become도 1, 2, 3형식 다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become up.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뭘 쓴다 했습니까? 여기는 과거니까 happened to로 써야 된다 그랬죠. 뭐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 이래 되고요. 다음에 이건 뭐 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야, 날씨가 계속 차가워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불을 피웠다 이래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하네. 이것도. 근데 빈도로 보면은 이 3형식으로 쓰인 become보다 1형식으로 쓰이는 이 become of가 시험에는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becomes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학습자들이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울리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뒤에 연습 문제도 나오고 쌤이 또 외우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The color of your shirt. 야, 셔츠의 컬러가 정말로 너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개입되는 표현들. 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라면은 반드시 정리되고 알고 있어야 하는 표현들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소유와 박탈. 그죠? 소유와 박탈은 본래 동질적인 개념이다. 소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박탈이라는 것은 곧 누군가가 다른 존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가져오는 거니까 소유와 박탈은 동질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당하겠죠. 자, he's a man of 이거 많이 했죠, 그죠? 실질적으로 has이고 여기다가 he's a man who has라고 관계대명사를 이어가지고 이해 보면은 뭐 아무 의미도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죠. 이때 means는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가 도구로도 쓰고 by means of라고 쓰죠. by means of. 뭐뭇을 이용해서, 뭐뭇에 의해서 할 때 수단이죠. 수단, 도구인데 왜 이게 이제 재산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애들이 얼만큼 그 소유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된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했죠. 비동사의 보호로서 O 플러스 명사로 가고 that는 opinion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명사절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지금 이게 he has the opinion 이렇게 쓰는 거 하고 he is of the opinion 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조금 느껴집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he has를 쓰면은 제 의견은 그래 이랬는데 이때 오버는 살짝 좀 본질 이런 느낌이 본질적 구성 요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서도 보면 오버를 재산에다가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미천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어떤 존재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면은 이때 오브도 뭔가 그가 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본질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So, you should have won the game. 그거는 너가 당연히 그런 게임이 승리했어야 했다라는 뭐 그런 어떤 뭐 생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 좀 이런 어떤 뉘앙스고요. 요거 보면서 우리 또 한번 살짝 분노 게이지가 오르죠. 우리 김연아 선수 소프니코브한테 강탈당한 것 쉬 하면은 뭐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die of cancer 했죠. 본질적 구성 요소로 die of는 사망 당시의 유일한 하나의 사망 원인이었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유가 박탈의 의미로 가면서 이제 재고로 가는데요. 이때도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보유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at clinic killed me of my addiction 했죠. 여기서 of를 전치사 of가 실제적인 어떤 수로 동사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중독이라는 어떤 질병을 갖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었죠. 그죠? 이 보유하고 있던 거를 killed, 치료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이래 보니까 이때 오브가 뭔가 이 녀석을 갖다가 나에게서 이렇게 또 제거한다는 의미도 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큐어를 통해 가지고 또 박탈, 제거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박탈, 제거의 오브에 이런 예문들을 갖다가 실어 두는데요. 우리가 어미상의 주어, 전치사의 수로적, 동사적 성격을 이해하고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해 보면은 역시 보유의 의미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They robbed the company. rob은 강탈하다라는 거 보통 사람이 옵니다. 그럼 회사가 왜 사람이냐 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은행, 기업 이런 것들은 다 법인이라 그러죠. 사람의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뭔가 $100만 갖다가 강탈해 가버렸어. 뱅크 하면은 틀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은행을 틀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때도 보면은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던 $200만 이제는 들고 튀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강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deprive of도 마찬가지입니다. deprive us of clean water for several days. 폭풍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며칠 동안 깨끗한 물을 갖다가 얻지 못했다 이 말이고요. 자, remind of 이제 보유 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은 사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유 인지는 think of, know of 많이 했죠 앞에서 그죠? hear of 이런 식으로. 그러면 she reminded me 나에게 뭔가를 환기를 시킨 결과 내가 somebody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 녀석을 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뭐 환기하다. 기억을 상기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자, inform도 마찬가지죠. inform me 나에게 정보를 알려줬어. 그 정보의 내용이 이건데 그 결과 내가 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nform A of B. 이거는 앞에서 assure A of B. 그죠? 뭐 convince A of B. 이런 식으로 했죠.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A를 확신시켜가지고 A라는 녀석이 B라는 생각을 갖다가 공고히 가지다. 인지입니다. 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보유 행위라 그랬죠. 우리가 소유, 행위 소유, 행위를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용어에 좀 거부감을 갖다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위 주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행위의 보유자라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그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누가 했다. 그 녀석이 한 행위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of는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갖다가 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뭐 be sure of, be 뭐 aware of, 그죠? 뭐 이런 등등 할 때 전부 다 of를 쓰고 뒤에
명사 목적어 오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타동사 구로서 목적으로 지배하는 건 이 전치사 of가 하는 기능인 겁니다. 그거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주어가 그죠? 이 대상을 두고 뭔가를 확신하는 거죠. 이거는 이 주어가 어떤 행위 주체로서 행위를 한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suspect A or B 하면 A를 B 했을 거라고 의심하다 이런 말이죠. 혐의를 두다 이런 말이죠. So I didn't suspect him of working for the mafia. 나는 그가 마피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은, 의심은 못 해봤어.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convict가 나오지만 삼총사가 있었죠. 선생님이 말로만 합니다. accuse A or B. 고소하다, 비난하다. A를 B의 혐의로 고소하다. 혹은 A가 B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다. 이런 말이고, convict는 여기 나오는 convict는 A가 B라는 행위 주체자라는 것을, 즉 행위의 보유자라는 것을 배심원들이 확인했다. 즉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말이죠. 반대말이 뭡니까? acquit죠. The jury, the judge acquitted him of murder 하면은 그가 이 보유자라는 것을 갖다 acquit, 부인했다. 이래 되죠. 자, 되겠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이어서 어미상의 주어 이렇게 또 달아놨습니다. 자, 위대 어미상의 주어 이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with는 앞에 나온 over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보유에서 나오는 뭐 처분 혹은 다룸 이런 의미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over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그 안에 완전히 체화된 거고 또 소유의 어떤 인식을 어떤 그 소유 주체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인식하는 소유 중심의 어떤 사고의 반영, over. 그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with는 그냥 떼가지고 뭐 버리든지 팔아먹든지 뭐 누구를 주버리든지 그거는 행위 주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즉 보유에 따른 처분, 뭐 다룸, 혹은 이용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공급을 하고 그 결과 네가 이거를 가지고는 네가 어떻게 해? 뭐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pply A with B 하면 많죠? provide A with B, furnish A with B, 그죠? present A with B, 뭐 gift A with B, talent A with B 이렇게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수동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의미적으로 날 때부터 받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수동 형식으로 거의 씁니다. 자, 뭐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what he is doing, what she is doing. 그녀가 무엇을 할지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요 could는 있었다가 아니죠. 요거 때문에 지금 가정법입니다. 살짝 상대방을 좀 떠보는 겁니다. 맨입에 대나 뭐 이런 뉘앙스. 자, nature endowed her with a beautiful singing voice. 그죠? 이 또 부여하다 이런 겁니다. 좀 높은 사람이 좀 아래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해 A on B 이래 옵니다. 이때 여기가 사람입니다. 여기가 사물이고요. 그래서 뭔가 안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하사하는 이런 느낌.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요. 그래서 자연히 그녀에게 부여했고 그녀가 이러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다가 가지게 되었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 for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건 앞에서 한 거죠. 그죠? scold하고 forgive 나왔죠. 그래서 his father scolded him 하고 for가 나왔죠. 그러면 그가 그에게 이 꾸중을 하는 거는 그가 그 전에 외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징벌이죠. 그죠? 즉 등가로 이루어진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꾸중을 들었다 이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칭찬이죠. 그죠? He should be praised for his honesty. 그는 당연히 그가 한 정직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되겠죠. 즉 칭찬이란 행위와 그의 어떤 정직한 행위가 서로 맞물리는 거죠. 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법에서 써도 뭡니까? 적정 형량이란 말을 하죠. 그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빅토리오가 쓴 장발장을 보면은 빵 한 조각 훔쳐 먹고 뭐 십몇 년 옥살이를 하죠. 그건 상응이 아닌 겁니다. 그죠? 물론 때리는 녀석들은 저 녀석은 18년 동안 충분히 감옥 살이를 해야 되겠어. 빵 한 조각을 갖다 18년의 가치로 생각하고 때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다른 의도가 함께 엎어져 가지고 되겠지만, 근데 적정행량이라는 그런 관점, 즉 적정성, 즉 상응해야 되는 겁니다. 꾸중을 들어도 뭐 적당하게 그에 걸맞는 꾸중을 들어야지, 심하게 들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꾸중을 해도 그건 나중에 역효과가 나죠. 근데 상을 주는데도 이 과공비례란 말이 있죠. 뭐 면전에서 대놓고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그건 사실 얘가 아니다. 오히려 살짝 뭡니까 역설적으로 살짝 좀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희까지 느낄 수 있죠. 그죠? 쌤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상응이라는 것을 반드시 과거와 미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달러를 지불한 이 행위는 그 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녀석에게 주고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상, 상응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포의 실질적 의미상의 주어는 10달러가 되겠죠. 이 녀석이 비동사적 의미로 보면 이 녀석이 이 책과 거의 가치가 같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he will determined 어떤 결심을 했냐면 to make up for, 그죠? 이도 상응이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 녀석과 상응하는 건 뭐겠습니까? up입니다. up하고 lost time, 즉 잃어버린 이만큼을 어쨌든 그만큼 보충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또 있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중요한 표현, believe in이라고. 전치사 in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속과 것을 갖다가 합친 개념으로서 그 둘을 갖다가 다 인식할 때는 하나의 실체를 존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냥 I believe 하면은 그냥 누가 뭐 한 말을 믿는다든지 어떤 사실을 그냥 믿는다 이래 가는데요. 근데 in이 오면은 존재나 실체를 갖다가 믿는다. 즉 신의 존재를 믿는다. 신의 실체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이제 보면은 보통 disappointed 오면은 with, 뭐 때론 at도 쓰죠. 뭐 대부분 다 with로만 생각하죠. dis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다 씁니다. 다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죠. 야, should have accepted. 니마 그걸 받아들였어야지. 야, 나는 disappointed with you 하면 with you나 at you나 하면은 with you는 나 막 내게 좀 실망했어. 하여튼 좀 그 사건 행위에 대한 실망입니다. at는 그 사건에 대해 실망이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실망스럽네 자식 이런 느낌이고, with가 오면은 실망스럽네 좀 오래 갑니다. with가 보유에 의해서. 근데 이는 바로 이 실체, 너라는 녀석한테는 실망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르죠. 그 행위만 두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너라는 녀석, 너의 어떤 그 본질적인 너의 실체에 대해서 내 실망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압박 많이 했죠. 압박, 영향, 효과의 궁극적인 것은 심리적인 공격, 더 나아가서 물리적 공격이고, 그거는 거의 전투행위, 침입으로 간다 그랬죠. attack on, fall on, 그 다음에 invade, 그죠? invade on,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if I'm late, 내가 지각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직설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까딱하면 지금 지각할 판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사장이 jump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격이 나오죠. jump on me. 불쩍 뛰어가지고 콱 공격해 오는 느낌. to 혹은 towards 이럴 때는 공격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방향이죠, 단지. 어디를 향해서 불쩍 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가 다 의미를 달리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attack on, he launched all out. 이거는 부사구로 쓸 때는 all out 하면은 모든 것을 밖으로 다 내뱉으니까 전력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이픈이 옴으로써 지금은 수식어로 쓰였죠. 그래서 란치는 시작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on 공격이고, 그에 대한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쌤이 앞에서 괜한 이야기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쌤 이야기한 건 어택 수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 믿고요. 자, 정말 다 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은 연습 문제. 다음 시간 연습 문제 좀 많습니다. 많은데 뭐 많은 만큼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